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마침 보니까 어제 한국갤럽에서 보면은 차기 대통령감, 즉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한 결과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 2주째 어쨌든 9명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돼서 계속 최근에 제가 제 기억으로만 해도 10년 사이에 그저 1년에 몇 번씩 계속 차기 대통령감이 누군가 하는 부분을 갖다 조사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또 윤석열 총장 대망론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니까, 한국갤럽은 지난해 2019년까지는 먼저 한국갤럽 측에서 먼저 사전에 예비조사를 합니다. 예비조사라는 게 사람들한테 러프하게 의견을 모아서 9명 정도로 후보군을 갖다 압축해서 그 후보군을 갖다가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물어볼 때 처음에 가나다라, 그다음에 나다, 그다음에 이제 2, 3, 4, 5, 5, 6, 7, 8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순서를 갖다 바꿔가면서 묻는 그런 방식으로 차기 대통령감 정치 지도자를 갖다가 그동안 쭉 선발해 왔습니다만은 2020년부터는 자유응답이에요. 자유답변. 그냥 묻습니다. 여기 인터뷰하는 인터뷰어가 인터뷰이한테 누구를 갖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생각하십니까? 물었는데 1005명 중에서 어쨌든 1% 받았다 하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0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보면 그 순위를 갖다 매겨보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4%로 단연 압도적 1위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 안철수가 4, 이재명이 3, 박원순이 2, 홍준표가 2, 그다음에 유승민, 윤석열, 유시민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111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1%를 받았다,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4%를 받았다는데 주목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목하는 것은 지금 2020년 첫 주도 그랬고 두 번째 주도 그렇고 사람들을 갖다 예시하지 않고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누구를 갖다가 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하십니까? 차기 정치 지도자로 생각하십니까? 물었는데 없다가 지난주에는 32%, 잘 모르겠다가 지난주엔 12%. 그래서 도합 지난주 첫 주죠. 첫 주에는 무려 응답자의 44%. 그러니까 대략 한 450명 정도가 대통령감이 없다 내지는 잘 모르겠다. 이번 주는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1%를 받고 이낙연 씨가 24%를 받은 이번 주 없다 34%, 모르겠다 15%, 무려 절반인 49%가 차기 대통령감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갤럽은 이게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10수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4년 전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4년 전이면 정확히 2016년 3월입니다. 2016년 3월이면은 2016년 4월에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이고, 잘 기억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2015년 말에 안철수 씨가 당을 깨고 나와서 국민의당을 만들고, 다음에 2016년 한 2월경 되면은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갖다 영입해서 문재인 씨는 한 발 물러난 상태에서 그야말로 좀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었던, 그리고 2016년 3월 둘째 주면은 3월 8일부터 3월 10일인데요. 그때는 새누리당에서 서서히 이한구 공관위원장과 당시 김무성 대표 간의 알력과 갈등이 서서히 불거질 바로 그 시점입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4년 전인 2016년 3월 둘째 주에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39%, 다음에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23%, 안철수 의원이 갓 당을 만들어서 나온 국민의당이 8%였습니다. 이때 차기 대통령감, 즉 차기 지도자에 대한 질문이 참 재밌어요. 2015년, 그러니까 2016년 그 총선이 있기 전인 2015년 11월까지,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안철수가 문재인과 등을 지고 당을 깨고 나와서 국민의당을 만듭니다. 12월에. 그러니까 11월 둘째 주에 한국갤럽조사까지는 거의 반년 가까이 1등을 했던 사람은 놀라지 마십시오. 박원순 씨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17%. 그 다음에 김무성 씨가 2등으로 거의 근접했고 3등이 문재인 씨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 둘째 주, 이때가 보면은 박원순, 김무성, 문재인 요게 쭉 오다가 12월 되면서 확 바뀌게 되고 이제 서서히 변화가 있게 되고 총선은 불과 한 40여일 앞둔 2016년 3월 둘째 주에는 대통령감으로 꼽는, 국민들이 응답자가 대통령감으로 꼽는 사람이 문재인이 16, 2등이 김무성 11, 3등이 안철수 10, 4등이 박원순 9, 공동 4등이 오세훈 9%입니다. 이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번 주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차기 대통령감 없다, 내지는 모르겠다, 49%, 절반이 모르겠다 내지는 없다 내지 모르겠다인데, 이때 2016년에는 불과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대선 한 2년 앞두고 있었고, 그 당시 2016년 3월도 4월 총선을 거쳐서 2017년 12월에 대선이 치러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1년 한 9개월 남은 그런 시점이죠. 이때도 보면 잘 모르겠던 34%로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제 그리고 그해 2016년 4월에 이제 문제의 그 20대 총선이 있게 되죠. 그리고 물론 당 지지율 자체는, 정당 지지율 자체는 새누리당이 1등이었습니다만은 수도권에서 왕창 의석을 뺏겨서 123석으로 민주당이 1당이 되고 122석으로 새누리당이 2당이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등 비례에서는 2등을 했죠. 정당 투표에서는 민주당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에서 13명인가를 갖다가 거두어들임으로써 39석인가 대약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회의장 자리도 정세균 씨한테 내주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정현 대표 체제 들어서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거의 3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지지율이 40한 5% 됐는데 많이 까먹었죠.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이른바 최순실 사태라든지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6년 10월 둘째 주, 2016년 10월 둘째 주, 그러니까 그때 10월 23일인가 4일날 JTBC에서 이제 태블릿 PC 보도하면서 이게 터졌으니까, 그때 아직도 그래도 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1등이었어요. 새누리당이 28%, 민주당이 26%, 그리고 국민의당이 12%인데 여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때 되면 그건 이제 1년 한 2개월 후면은 대선이 있을 거로 모든 유권자들은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1등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애청자 여러분 까맣게 잊고 계실 겁니다. 1등은 압도적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7%, 2등이 문재인 전 의원이죠. 그때는 문재인 전 의원이 18%, 3등이 안철수 9%, 4등이 박원순 6%, 5등이 이재명 5%, 그 다음에 안희정 4%, 김무성 3%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불과 1년 전에는, 그러니까 2015년 11월 그 직전에는 막판에는 박원순 씨를 뒤집고 1등까지 해요. 17%로.
그리고 1년 만에 무려 14%를 갖다가 14%포인트를 까먹게 되고 그러면 쭉 해서 8등으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되면 없다, 모르겠다 하는 것이 24%로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자, 다시 이제 back to the future.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오시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는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자유응답을 갖다 유도했을 경우 지금 이낙연 씨가 24% 했는데 1등은 누구라고요? 차기 대통령은 없음과 응답 거절이 49%입니다. 즉 없다가 34%, 모르겠다, 응답하지 않겠다 15%, 49%, 즉 응답자의 절반이 아직은 미래에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럴 때 우리 흔히 쓰는 표현이 하나 있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즉 이 모든 것이 혼란과 혼돈의 상황을 갖다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정말로 국민들이 실망하고 국민들이 지쳐있고 국민들이 정말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분명한 기치를 내걸고 나선다면은 이 없다, 모르겠다, 도합 49%의 유보층이 급속하게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 재밌는 거는 이낙연, 황교안, 안철수, 이재명, 박원순,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유시민 이 9명인데 빠진 이름이 2개 있죠. 조국. 또 하나 있죠. 예전에는 그 제법 심상정 씨도 한 1% 나왔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만큼 심상정 씨나 조국에 대한 기대도 이제는 여실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유시민 이렇게 합치면 24에다가 30%가 무슨 민주당의 강고한 민주당 지지자죠.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서 49가 없다, 모르겠다고 나머지 50일 남은 중에 50일 중에 30을 이낙연과 이재명과 박원순 그리고 유시민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 황교안 대표, 지금 뭐 한국갤럽 기준이라 뭐 믿지 못하겠다 얘기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는 최소한 대통령 지지율은 모르겠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트렌드를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결국 차기 대통령감, 차기 대통령 우리 지도자는 바로 이 사람이다. 뭐냐? 지금 이 누구도 가능하고 다만 누가 국민들의 마음에 정말로 뜨거운 불씨를 지필 수 있느냐 이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